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완 세무사라고 하고요. 현재 세무법인 로엔텍스 파트너스의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곧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네. 앞두고 그래서 보통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세무 전문가분들에게 맡겨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좀 네. 고민이 있을 텐데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뭐 소득이라든가 비용을 잘 챙겨서 신고를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회계랑 세법이 조금 매년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절세를 대부분 이제 원하시는데 공제 항목이라든가 감면 항목을 제대로 모르실 수도 있고 또는 잘못 적용을 해서 신고를 했을 때 추후에 가산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장점 단점이 각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매출 금액 가지고 이제 고민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왔을 때 맡기는 게 좋은 건지라는 어떤 고민을 하시던데 네. 그런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이 업종별로 조금 일정 금액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간편장부랑 복식부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3억 원, 제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거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 이상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세무 대리인에게 막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면은 20% 기장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또는 내가 매출이 그렇게 뭐 7,500만 원보다 훨씬 미치라고 하더라도 뭐 혹시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제라든가 감면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 신고를 내가 한다면 네. 좀 이건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이건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직접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출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은 조금 누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라든가 카드 내역 정도를 본인이 조회를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자대행 결제 업체를 통해서 받는 금액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좀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직접 신고할 때 내가 그런 매출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종 공제라든가 감면 제도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적용을 해야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건 이제 가산세나 세금을 내는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요건 검토나 이런 게 조금 주의가 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이제 인적 공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추가 공제, 특별 공제, 뭐 연금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각 공제마다 지켜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근데 요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증빙 같은 것도 잘 챙기셔야 돼요. 만약에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증빙 같은 거 말씀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된 공제라고 하면 내가 현재 뭐 보통 이제 무주택자한테 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보통 공제 혜택이 가는데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내가 잘못 판단을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적 공제 받을 때 네. 좀 주의할 사항은 있을까요? 인적 공제는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는 이제 기본 공제에 들어가는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이 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죠. 네, 각각 적용돼야 되고요. 이렇게 잘못 적용,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잘못 적용이 되면은 추후에 이제 가산세랑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부양 가족이 있다. 근데 이제 부양 가족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올릴 수도 있고
와이프한테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쪽으로 올리시는 거를 좀 판단해 보시면 조금 절세 효과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만 나면 이익이 나면 네, 좋겠지만 네, 네. 결손이 날 때도 네, 있죠. 네. 결손이 났을 때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결손이 났다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장부가 작성이 돼야 돼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음으로 장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결손이 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년도에 대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전년 결손금 소급 공제 제도가 있고요. 이건 중소기업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이익이 났는데 올해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이 결손분은 전년도 이익분에 빼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네. 또 결손금을 전년도가 아니라 앞으로라는 거지 미래로 계속해서 2월에 갈 수 있는 2월 결손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결손이 났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익이 나게 되면 이 이익과 금년에 나온 결손을 또 공제를 해서 내년에 발생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손금은 제도를 활용한다는 건 장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앞둔 분들에게 네. 세무사님이 좀 전해주실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절세 꿀팁 같은? 네. 절세 꿀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바르게 이제 내 경영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인데 내가 얼만큼 이익이 났지 또는 어떻게 얼만큼 손실이 났지라는 걸 파악을 하려면 먼저 그게 장부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왜 국가에서 뭐 간편장부 대상자다 뭐다 하지만 사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세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현재 뭐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는 게 그 출발점이고요. 그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손금 제도, 기장세액 공제, 뭐 각종 감면 공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장부 작성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처음 하시거나 이제 조금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소홀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관심이 덜하셨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장부를 이제 계속해서 작성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출이 커지면서 매출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세무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만의 어떻게 보면 CFO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세무사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세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저는 원리 원칙대로 장부 시작이 그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만의 CFO라는 말이 되게 네. 좋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신고를 앞둔 사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한마디요?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는데 이번에 당연히 그 종합소득 신고 하시면서 또 세금 또 납부하시고 되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변에 좋은 그 세무 대리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뭔가 챙겨야 될 거 있으면 꼭 다 챙기셨으면 좋겠고 꼭 주변에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5월 초에는 분명히 신고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미리 각종 증빙이랑 이런 것들 다 챙기셔가지고 꼭 뭐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